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철학인데요. 단순히 환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원장님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많은 원장님들이 매일 겪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 병원을 운영하면서 따라오는 그 괴로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괴로움을 줄이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환자를 그냥 고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모든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과감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자를 고객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의료 산업이라는 포식자에게 쫓기는 사냥감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환자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저항하는지 그 근원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이 비율을 따라가다 보면 환자의 불평이나 치료비에 대한 망설임이 그냥 진상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자신의 시간과 돈, 심지어 건강까지 빼앗긴다고 느끼니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구나 하고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환자를 대하는 우리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해결책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환자가 큰 비용을 지불하는 바로 그날 그 상실감을 달래줄 작은 선물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뭐 고가의 칫솔도 좋고 구강 관리 용품도 좋고요. 중요한 건 이 작은 행동이 상실감이라는 고통에 붙여주는 강력한 심리적 반창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환자의 심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모든 환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환자 선택의 기술이죠. 우리 치과의 철학과 결이 맞는 환자를 가려내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첫 번째인 진단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는 물론 치과의 매출, 즉 자산이죠. 하지만 까다로운 환자는 어떨까요? 그건 부채입니다. 원장님의 정신건강, 직원들의 사기, 그리고 다른 좋은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진료의 질까지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빚인 셈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의 가이드를 믿고 따라주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또 금전적으로도 책임감 있는 이런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료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반대로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거나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고 병원의 규칙을 자꾸 바꾸려는 환자는 미리 파악해서 정중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환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병원 전체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우리와 결이 맞는 좋은 환자들을 선택했다면 이제 그분들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그 핵심 도구가 바로 가격 정책입니다. 여기서 수가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원장님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장치입니다. 이 기피 진료 가격 책정법이라는 거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가장 하기 싫고 감정 소모가 큰 진료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정말 기꺼이 해줄 수 있겠다 싶은 가격을 매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번아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기 싫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는 그런 편향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성장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환자를 보면서 몸과 마음을 갈아 넣는 모델 A가 아니라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서 적은 수의 환자에게 집중하고 육체적,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모델 B, 이걸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니멀리스트 치과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좀 있지만 우리와 정말 잘 맞는 그런 소수의 좋은 환자들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까요? 버스 광고나 온라인 배너 같은 평범한 마케팅으로는 어림도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쟁자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병원만의 강력한 방어막, 바로 해자를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돈으로 사는 마케팅은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판과 관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해자는
그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이 해자는 4개의 기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만족스러운 환자 경험. 둘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된 입소문. 셋째, 차곡차곡 쌓여가는 긍정적인 후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철학을 담은 개인 채널. 이 4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강력한 마케팅 엔진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결이 맞는 환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와 잘 맞는 환자를 유치했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바로 진단의 순간이죠. 이 철학에서는요, 진단을 단순히 의학적인 판단으로만 보지 않아요. 환자와의 관계를 이끌고 협상을 주도하는 고도의 권력 게임이자 리더십의 기술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공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을 우선하고 내 능력밖에 무리한 진료는 피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단순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들이 바로 진단을 단순한 기술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원장과 환자, 그리고 병원 모두의 평화를 지키는 전략적인 행위로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이 철학은 우리에게 성공의 의미가 뭐냐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 더 큰 매출이라는 끝없는 성장. 그게 정말 성공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목표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치과에서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환자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평화인가요?